안녕하세요. 재밌는 넷플릭스 이야기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왜 볼만한 정치 드라마 나왔다고 외교관 나왔을 때 완전 열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3가 나왔는데 다들 보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올라온 게 많이 없어서 제가 조금 용기 내서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정치 드라마 하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잖아요. 그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윗공작 벌이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스케일 큰 정치 사건에다가 되게 이성적일 것 같지만 정말 본능적이고 감정에 치우쳐서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그런 심리적인 재미가 있는 게 정치 드라마인데 이렇게 숨막히게 치고 들어오는 재밌는 드라마의 계보가 쭉쭉쭉 이어지다가 요 외교관에서 조금 한번 쫙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정치 드라마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한테 좀 더 인기가 있기는 한데 이 드라마는 재밌는 게 여자분들도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정치 드라마로서 탄탄하게 짜여 있는 가운데 이 주연이 되는 이 여자 캐릭터를 되게 잘 뽑아냈거든요. 물론 이런 외교 문제 같은 굵직한 서사가 주는 재미가 핵심이기는 해요. 근데 이 여자 캐릭터를 너무 사실적으로 잘 뽑아가지고 이 개성 때문에 좋아서 계속 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장르가 가져가는 탄탄함을 가지고 가는데 차별점을 뚝 가져가가지고 이게 사람 마음을 들여다봤다 하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보자면 시즌 1에서는 영국 군함이 폭격당한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케이트가 영국 대사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흘러가다가 런던에서 해를 포함한 몇 명이 공격당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영국 군함을 태토린 배후가 누구냐 하는 거를 궁금증을 계속 줬던 거죠. 그리고 캐릭터가 주는 매력을 확 살려줬었고요. 시즌2로 넘어오면서는 이 공격의 마지막 지침을 전달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최종 배후 시작점이 누구냐, 더 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쫓아가는 과정이었고 케이트는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부통령 자리에 도전을 하려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 헬이 아주 화려하게 사고를 칩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국 군함 터진 거의 배후에는 사실 부통령인 그레이스가 연루되었다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때 무슨 포지션이었냐면 케이트는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겠어 하고 부통령한테 쫙 이렇게 말을 깔아놓은 상태인데 그 부통령 그레이스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시즌3를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레이스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케이트가 아니라 헬을 부통령으로 만들어버려요. 왠지 케이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케이트가 고생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어지는 게 케이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부통령 와이프니까 세컨 레이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국에 있는 대사직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서는 또 영국 총리인 트러블리지가 완전 금쪽이 모드 제대로예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영국 해안에 이제 박혀 있어요. 그거를 빼내야겠죠. 위험하니까. 이거를 네가 빼내, 누가 빼내, 누구 도와주네 하는 걸로 막 아슬아슬 위기를 넘기다가 마지막 화에 가서는 헬이랑 그레이스가 짜고 쳐가지고 핵무기를 빼돌렸다는 거를 케이트가 알게 되면서 시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즌4가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들긴 했어요. 그러면은 헬하고 케이트가 드디어 사이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신뢰가 무너졌겠죠? 그러면 케이트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일을 벌여놨는데 솔직히 이 작전을 짰다고 해도 수행하는 쪽에서 좀 정보가 쓸 수도 있잖아요. 영국이 격분을 하게 되든 러시아가 격분을 하게 되든 되게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로 끝을 냈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이 부부도 되게 전쟁 같은 부부잖아요. 의리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쌓여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시즌4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다 재밌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즌3를 다 봤으니까 보신 분들끼리 이번 시즌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이 제일 부부의 세계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조금 더 깊이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굵직한 사건으로 보면은 뭐 결국 미국이 영웅이다 라는 건 다른 미국에서 만든 정치 드라마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예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 둘이서 뭐 세계를 구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한다고.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인 건 맞는데 그 미국 바깥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결국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진인데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양아치짓만 하는 일진보다 낫기는 난데 그렇다고 뭐 엄청 웅장하게 성스러울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 약간 그런 기분적인 게 있어요. 예, 요런 게 미국인이 보는 거랑 미국 바깥 사람이 보는 거랑 좀 포인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터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갈수록 산으로 간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탄탄하게 잘 만드는 팀이니까 뭐 처음부터 시즌 한두 개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중동을 얼만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부부의 세계 참 잘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헬과 케이트의 심리 변화 같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둘 다 한 손가락 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되게 클리셰 같은 로맨스물, 이런 스윗하고 다정한 그런 사랑은 애초에 펼쳐질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되게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사람 환장하게 막 굴어요. 근데 어쨌든 남 앞에서는 조금씩 감싸주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일을 잘할 때 보면은 그래 역시 내 사람이야, 내 남자야, 내 여자야 이런 생각도 들다가 이게 그냥 단순히 애정이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료이기도 하고 같은 일을 오래 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어쨌든 미운하거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발목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앞내 맡아봐 이러면서 막 팔꿈치 막 팔 여기 들이미는 그런 사이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숨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게 그 복잡한 애증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40대 이상 분들이 더 특히나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해리 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멈춰서 나의 커리어를 밟겠다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 부통령 부부 이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족으로서의 이상적인 형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도 많고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잘 살아가고 불가피하게 좀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잘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가정이고 부부 아니겠냐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냥 이미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전통적인 무슨 뭐 가장이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보좌하는 그런 것만 올바르고 이상적인 가정이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쨌든 잘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슈퍼우먼,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사회생활하고 돈벌이 하는 거 쉽지 않지. 그리고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나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막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힘겹고 지치기도 하는 모습을 물론 고위직 공무원들이지만 이걸 보는 시청자와 비슷한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싶은 지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인물한테 몰입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요, 이 케이트의 연애 라인을 보면은 데니슨, 그 외모 장관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이게 갑자기 등장한 연하남이랑 잘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에서는 이 데니슨이랑 케이트가 잘 될 것 같은 게 살짝 클리셰 같았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과 영국을 대표하는 남성이 뭔가 이렇게 좀 옛날 무슨 중세시대 무슨 영주의 뭐 공주와 왕자가 만든 막 그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클리셰 같지만 그게 시즌 1에서 보여줄 수 있는 로맨틱하면서 귀여운 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나온 이 캘럼이라는 남자는 어쩌다가 사랑에 빠졌는지 뭔가 자연스럽게 납득을 하고 어떤 서사가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비밀의 정보 소스의 크기가 되게 스케일이 크죠. 왜 사랑에 빠졌는지 그냥 젊고 잘생겨서?
거기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서서히 좀 스며들 수 있게 준비를 해줬으면 좀 더 완성도가 높고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왜 시즌 1, 2에서는 이런 케이트 보면 되게 말라깽이고 수트핏이 잘 받기도 하지만 드레스 입을 때 나름의 우아한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공주놀이 하듯이 막 스타일링 해주고 하는데 본인은 엄청 털털하고 이런 거 잘 모르고 귀찮아하고 이런 대비되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즌 3에서는 이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일부러 막 데오드런트 바르고 이런 모습이 넣어야 되니까 들어갔나? 이런 느낌으로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캐릭터가 드라마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실무에 능한 털털한 똑똑이인데 이 완전 남편이나 측근에게만 보여주는 살짝 빈틈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인간미가 더해져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치도 멋있게 빛내주고 인간미가 느껴져서 공감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스타일링에서 약간 예쁘게 나오는 것도 사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속에 스타일링 예쁜 거.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더 매력적이었는데 3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별장이 무대가 된 것도 볼거리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미국 대통령 별장도 나오고 영국 총리가 손님 접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저택도 나오는데 고풍스러우면서도 살짝 그 시골 컨츄리한 느낌이 살아있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대통령 장례식에 갔는데 대통령이 몰래 여기 와가지고 과자 까먹고 콜라 먹었다 하면서 빌리랑 해리랑 이렇게 과자 봉지 뜯어먹는 그거 있죠. 그 장면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탄탄하게 굵직하게 어떤 큰 판을 벌여요. 그러다가도 중간중간 살짝 쉬어갈 수 있도록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 있죠. 프랜시스라든가 스튜어트라든가 살짝 유머스러운 모습들이 가끔씩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잘 해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 드라마 자체를 재밌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계속 강강 이렇게 확 굵직한 사건을 갖고 오면은 오히려 좀 힘들거든요. 그 타이밍 조절이 굉장히 좋아서 이 드라마 전체가 좀 재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이런 정치 드라마는 아무래도 조금 있는 집에서 자란 고위층의 뭐 사교계 활동도 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인물이 쓰는 대화 화법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때는 충청도 사람 저리 가라 할 식으로 굉장히 돌려 말하는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하는데 그게 핑퐁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거나 지시사항을 주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되게 유명한 어떤 문화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은유로 대화 핑퐁이 막 오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인물인데 되게 거친 욕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드러내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더라도 상황별로 굉장히 다른 화법을 쓰는 게 그 맥락상 상황상 달라진다는 것도 드라마를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계속 보다 보면 짜증나는 인물들이 좀 있기도 하고 저 사람들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좀 10대처럼 굴어 싶기도 하다가도 큰일 하느라 빡치면 저럴 수도 있지 싶다가도 진짜 통제 안 되고 예측 불가능한 말을 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은 되게 모순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면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재미있는 드라마라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볼게요. 앞으로도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안녕.